안녕하세요. 즐거운 뜨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울실로 숄더백을 하나 떠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우실 가방은 A4 용지 사이즈의 책이 넉넉히 들어가는 마켓백으로 떠볼 건데요. 반듯한 직사각형 디자인으로 뜨겠습니다. 반복 패턴이 아주 예쁜 쉘 무늬인데요. 배우기도 쉽지만 뜨고 나면 이렇게 멋지고 우아한 디자인이 됩니다. 저는 가방을 뜬 후에 새우뜨기로 손잡이를 떠서 달아주었는데요. 샘플에 보시는 것처럼 스트랩을 달아서 크로스백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방의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가방의 사이즈는 가로 28cm에 세로 32cm고요. 핸들은 새우뜨기로 50cm씩 떠서 달아주었습니다. 물론 패턴을 배우신 후에 어떤 크기로도 조절해서 뜨실 수 있고요. 가방의 패턴은 6의 배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6의 배수인 84스티치로 떴는데 원하는 크기에 따라서 시작코를 조절해서 뜨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하실 재료는요. 아크릴이나 울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150g 정도 준비해주세요. 모사형 코바늘 7호와 8호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와 가위, 돗바늘도 준비해 주세요. 가방 바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바늘을 모사형 코바늘 7호로 먼저 시작해 주겠어요. 기초 사슬을 39코 떠주세요. 사슬은 원하는 길이로 조절해서 뜨시면 되는데 6배수 플러스 3코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럼 39코로 시작하겠어요. 사슬코를 다 떠주신 후에 마지막 사슬에 마커를 걸어주세요. 일단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슬 3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한길 긴뜨기입니다. 이어서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코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떠주세요. 이어서 마지막 코가 나올 때까지 사슬 한 코당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사슬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 마지막 코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쭉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네, 마지막 코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코에는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세요. 이렇게 같은 코에 한길 긴뜨기를 5코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커브를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섯 코를 다 뜨셨으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사슬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겠어요. 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한 코씩 떠서 진행해 주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한 코씩 떠서 첫 번째 코까지 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커가 걸려있는 첫 번째 사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겠어요. 처음에 사슬 3코와 한길 긴뜨기 2코를 떠주었죠? 이제 동일한 자리에 한길 긴뜨기를 2코 더 떠주시면 도안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는 한길 긴뜨기가 5코씩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사슬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1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빼뜨기로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표현되는 사슬 3코에 연결해 주셨으면 이제 마커를 옮겨주세요. 마커가 걸려있는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1단을 완성하였는데요.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는 한길 긴뜨기를 5코씩 떠서 총 84코의 한길 긴뜨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2단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슬 3코 떠주시고요. 이제 코마다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주세요. 사슬 3코를 첫 번째 한길 긴뜨기로 계산해서 총 84코의 한길 긴뜨기가 되겠습니다. 2단에서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1코씩 떠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3단을 시작하기 전에 코바늘을 한 사이즈 큰 것으로 교체해 주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7호에서 8호로 바꿔주겠어요. 모사용 코바늘 8호로 3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슬 2코를 떠주세요. 이번 단의 기둥사슬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줄 건데요.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를 뜨겠습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사슬 3코로 떠준 한길 긴뜨기의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을 쑥 찔러 넣어주세요. 네, 첫 번째 한길 긴뜨기에 코바늘을 이렇게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위쪽으로 쭉 당겨주시면 코바늘에 실이 3가닥 걸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처럼 뜨세요. 실 감아서 앞에 있는 2코로만 빼주시고 실 감아서 나머지 2코로 빼주세요. 이것이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입니다. 이제 부채 무늬를 떠줄 건데요. 실 감아서 이어서 나오는 2코를 건너주시고 세 번째 코에 부채 무늬를 뜨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떠주시면 돼요. 사슬 1코, 이어서 또다시 동일한 코에 한길 긴뜨기 2코, 이렇게 하면 총 한길 긴뜨기 4코에 부채 무늬가 떠졌습니다. 이어서 실 감아서 이번에도 역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앞걸어뜨기를 뜨겠어요. 코의 머리에 뜨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코의 허리 부분으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이렇게 허리 부분으로 실 감은 채로 코바늘을 찔러 넣어주신 후에 실 감아서 아랫부분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3가닥이 걸려있죠? 이제 일반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부채 무늬를 떠주겠어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부채 무늬를 뜨겠습니다. 한길 긴뜨기 2코, 사슬 1코, 같은 자리에 한길 긴뜨기 2코, 부채 무늬를 뜨신 후에 또다시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를 뜨겠습니다. 역시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 찔러 넣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어서 실 감아서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시면 됩니다. 실 감아서 앞에 2코로 빼주시고 실 감아서 나머지 2코로 빼주세요. 이어서 부채 무늬 뜨겠습니다.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동일한 코에 또다시 한길 긴뜨기 두 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 4코에 부채무늬를 뜨신 후에 실 감아서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앞걸어뜨기. 네, 이제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걸어뜨기와 부채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3단을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3단이 완성되었습니다. 4단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둥사슬 두 코 떠주시고요. 실 감아서 첫 번째 앞걸어뜨기의 허리 부분에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 실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신 후에 세 가닥이 걸려 있을 때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첫 번째 앞걸어뜨기가 완성입니다. 이제 패턴을 따라 부채무늬를 떠줄 차례인데요. 4단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실 감아서 아랫단에 있는 부채무늬의 사슬 공간에 부채무늬를 떠주겠어요. 사슬 공간에 코바늘 넣고 한길 긴뜨기 두 코, 이어서 사슬 한 코, 그리고 동일한 사슬 공간에 또다시 한길 긴뜨기 두 코. 이렇게 해주시면 총 한길 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가 부채무늬 위에 떠졌습니다. 이것의 반복입니다. 실 감아서 이번에는 앞걸어뜨기 위에 앞걸어뜨기를 뜨겠어요. 이렇게 앞걸어뜨기 허리 부분에 실 감은 채로 코바늘 쑥 넣어주시고요. 실 감아서 빼주세요. 그런 후에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앞걸어뜨기 위에 앞걸어뜨기를 떴습니다. 이번에는 부채무늬 위에 부채무늬를 또다시 뜨겠어요. 부채무늬 중심의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 코, 사슬 한 코, 그리고 동일한 사슬 공간에 한길 긴뜨기 두 코. 이렇게 떠주셨으면 한길 긴뜨기 4코의 부채무늬가 완성입니다. 이제 실 감아서 앞걸어뜨기 허리 부분에 이렇게 코바늘을 쑥 넣어주시고 앞걸어뜨기를 떠주겠어요. 실 감아서 빼주시고 한길 긴뜨기처럼 떠주세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 완성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앞걸어뜨기 위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부채무늬 위에는 부채무늬를 떠서 계속해서 4단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을 진행해서 돌아와 주세요. 마지막 부채무늬까지 떠왔고요. 이제 첫 번째 앞걸어뜨기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4단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배웠습니다. 부채무늬 위에는 부채무늬를 떠주시고 앞걸어뜨기 위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는 이 패턴을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슬 2코로 시작해서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이어서 부채무늬 위에 부채무늬를 이 사슬 공간에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패턴을 떠주시면 되는데요. 동일한 패턴으로 가방의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진행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방을 24단까지 떠서 돌아왔습니다. 현재 가방의 높이는 총 32cm가 되겠는데요. 이제 저는 이 24단에서 가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채무늬 마무리가 예쁘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로 처리하지 않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이미 실을 잘라서 이렇게 꼬리실을 돗바늘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히든 스티치로 가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히든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신 후에
안쪽에 매듭을 지어서 꼬리실을 감추어 주세요. 가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핸들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새우뜨기로 50cm씩 2개의 핸들을 이렇게 떠왔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새우뜨기 영상의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조해서 준비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디자인의 가방의 핸들을 따로 달아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새우뜨기로 떴지만 구매하시는 가방 핸들이나 스트랩을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각자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핸들이나 스트랩을 준비해서 연결해 주시는데요. 저의 경우는 튼튼한 새우뜨기로 떠서 달아주겠습니다. 새우뜨기를 준비하실 때 양쪽에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시면 편하게 돗바늘에 끼워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핸들을 달아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무늬가 총 7개 있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두 번째 무늬에 핸들을 달아주겠어요. 저의 경우는 앞걸어뜨기가 있는 이 위치에 핸들을 달아주겠는데요. 돗바늘에 꼬리실을 연결해서 안쪽 부분에 앞걸어뜨기가 있는 위치에 가방에 핸들을 달아주겠습니다. 마커로 자리를 먼저 잡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처럼 스트랩을 그냥 올려서 앞걸어뜨기가 있는 위치에 꿰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부분에 가방에 핸들을 달아주시면 돼요. 오늘의 가방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새우뜨기 핸들을 이렇게 튼튼하게 안쪽에 달아 주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원하시는 디자인의 핸들이나 구매하신 스트랩 등을 이렇게 양쪽에 달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